의료 사각지대인 전남 동부권의 의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도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지도를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나눠봤어요. 자, 광주권에는 권역예상센터, 권역심리학센터, 권역책임의료기관 다 있습니다. 서부권 다 있습니다. 동부권. 왜 동부권은 이렇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사업이 전국의 시도당 하나씩이 돼서 그렇죠.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래요. 참여 기간이 이제 좀 그렇죠.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그래요.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고, 자, 서부권에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가 들어섭니다. 들어서면서 뇌혈관 질환 전문의 2명을 스카웃을 합니다. 뇌혈관 질환 전문의 2명을 스카웃을 해버리니까 우리 성갈로 병원은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스카웃을 할 여랑이라면 서울에 있는 의사를 초빙하든지 스카웃을 하지. 동부권은 어쩌라고? 동부권에 있는 의사를 서부에서 갖고 와버리면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이제 의원님 말에 동감이 되고요.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이제 동부 지역에 있는 분들 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확인해서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동부권의 심내혈관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무던 애를 썼죠. 예, 지사님께서도 직접 비치도 방문하시고 복지부 장관도 방문하셔서 그럼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사업을 실시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럼요. 현재 정부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면은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걸로 보고 필요한 있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동부권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가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정부에 건의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 반감무소식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성가로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권역 심혈관 질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동부권 권역 심혈관센터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18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박기영 교수님께서 위원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앙탈했던 도의원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봐보십시오. 아무리 감투가 탐이 나도 그렇지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사정을 헤매는 사람이 촌각을 아끼는 이 마당에 필요한 게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가 필요해서 그거 세워달라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감투 노름하는 그런 발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의원이 병원을 관장하는 보건복지 소속 의원이라면 이게 갑질한 겁니까? 묻은 겁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발본색원하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인해갖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 전라남도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심정지 환자 소생률입니다. 영광스럽게 전라남도 꼴등.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도는 이제 원거리 환자가 많기 네. 때문에 이송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낮다 이렇게 보고 그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 도민이 명이 짧아서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잉? 네,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분은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지만 이 부분은 억울하게도 병원도 가기 전에 돌아가셔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전라남도를 동부권, 서부권, 광주권 나눠서 자, 인구는 어떠냐? 동부권에 46%가 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어떠냐?
동북권이 다수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수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중증 질환에 대한 이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권역 심혈관 센터라든지 외상센터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설치가 요청이 됩니다. 동북권 사람들은 여기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까? 자, 보겠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구성비입니다. 목포와 순천입니다. 순천 사람들이 약해서 저렇습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 저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인구 많은 곳에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응급 환자 1차 전원율입니다. 입원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대요. 무엇 때문에 입원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갖고 또 죽습니까? 이거 이대로 놓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이제 지역 심뇌혈관 센터 그렇죠. 설치가 가장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의원님 힘을 보태주셨는데요. 힘을 모아서 그럼요. 빠른 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동북권은 맹탕입니다. 권역 외상센터 앞으로 동북권에 올 수 있는 확률 0%. 권역 심내야관센터 동북권에 올 수 있는 확률 0%. 왜?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장 하나씩으로 묶어버렸잖아요. 이미 목포로 가버렸는데 일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동북권에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 동북권에 대학병원이 있다면 권역 외상센터,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기능을 겸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 문제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어쨌습니까? 예, 이런 부분 의대가 설립되게 되고 대학병원이 설치되게 되면은 당연히 3차 이제 상급병원이 이제 설립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동북권에 순천대 의대가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 부지사님. 예, 행정부지사 송성락입니다. 네, 저 지도를 보니까 형평에 맞습니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예, 의료 격차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평에 맞습니까? 형평에 안 맞습니까? 예, 형평이 안 맞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형평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형이 저울형이더라고요. 저걸 어찌 동북권과 서북권, 강주권을 갖고 저울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지사님,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명을 달리하셨어요. 편의상 어제 죽은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어제 죽은이가 사랑하는 아들아,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없어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죽어야만 하는가 보다. 내가 죽거들랑 순대의대가 없어서 죽었노라고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렴. 소송 비용은 전라남도에게 대납하라고 해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면 어제 죽은 이의 사랑하는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그럼 복잡한 이 법적 문제인데요. 일단은 네. 이제 개인이라 하면은 네.
개인 차원에서는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은 상당히 이제 이 청구 자체가 그래요.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중 한 조항에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한 조항에 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권 중에 기본권,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지칭합니다. 찾다 못 찾으면 이 헌법 10조를 내걸고 찾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제정하신 겁니다. 기본 이념을 헌법 10조에서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건의료 행정은 평평을 유지하라. 이게 기본 이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이게 바로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래놓고 또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을까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뭉매한 국민들이 있는 권리도 제대로 못 찾아 묵을까봐 모든 국민은 건강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없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동북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자꾸 이제 순천대의과대학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역에 어느 곳으로 갈지 경쟁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확정되지 의료 않은 인프라가 상황인데 없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없는 곳에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이 설립되는 방법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 전국 유일의 광역자치단체 중에 의대가 없기 때문에 의대 유치를, 국립의대 유치를 우리가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의대가 유치되면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이 기본권 침해 당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의료계하고 좀 예, 그렇죠. 파업도 있었고 이제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전국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전남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자치단체입니다. 예,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 강화하겠다 했을 때 전남이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하면서 쟁점이 됐던 게 의대 정원 늘리는 부분,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하는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면서 이번에도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지역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저는 왜 전남에 의대가 없지? 그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남 도민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의료 격차가 그렇게 벌어지면 안 되죠. 물론 뭐 광주에는 있지만 그러나 전남이 광주로부터 다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전남에
의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정원을 늘리는 거나 공공의대 문제가 현재 이제 얼마 전에 자,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왜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없는지 의아해하시지 않습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이제 얼마 자는 전에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동북권 주민의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않습니까? 권리위에 이제 잠자는 얼마 자는 전에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동북권 주민의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들어갈 시간입니다. 네, 기자님 답변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전국 의과대학 현황과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국적으로 이제 의과대학이 없는 시도는 유일하게 전라남도가 없고요. 또 영남권은 의과대학이 우리 호남권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가 건강권, 도민의 건강권이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또 아까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신내관 센터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형평성과 이 건강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강하게 지금 중앙의 관계 여로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여야 가리지 않고 또 청와대까지 계속해서 전라남도 실정을 말씀드리면서 꼭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유치돼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소도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분포입니다. 김영삼 정부 이전에 전국에는 32개의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9개 의과대학을 만듭니다. 강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2개, 대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2개, 경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인천, 전북, 제주도까지 망라해서 왜 전라남도는 왜 여기서도 또 배제를 당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광주에 의과대학이 있다는 의과대학 2개가 있고요. 광주 의과대학이면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7개 광역은 광주와 전남이 다르잖아요. 광주와 전남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주와 전남은 별도로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코로나 중환자가 생기면은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의료인들까지도 많은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우리 의과대학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순천대와 목포대 의과대학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전라남도의 의과대학 유치는 우리 전라남 도민의 30년 수건 사항이고 염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의과대학이 이번에 꼭 전라남도에 주어져야지. 만약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이것이 단순한 보건 의료의 문제를 떠나서 지역 균형 또 건강권 침해 이런 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 도민의 그 한결같은 염원을 잘 받들고 우리 도의회랄지 정치권과 또 협력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난 7월 23일 날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그 전라남도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 뒤로 9월 24일 날 지금 의사협회와 정부 여당 간에 원점 재논의 합의가 돼서 바로 저희도 성명을 발표했고 그 뒤로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했어도 우리는 원점 재논의 문제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전라남도의 의과대학에 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염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는 건의를 분명히 했고 지금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리언은 우공이산이라는 고사 성어처럼 전남 동부권을 광주권이나 서부권으로 옮기지 않는 한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어야 전남 동부권의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사각지대를 졸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면적이 광활하고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구가 많은 동부권 또 서부권은 성음을 많이 끼고 있고 그래서 서부 이렇게 해서 각각 다 대학병원이 각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을 2개를 유치하면 가장 좋은 건데요. 2개 유치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여건이 되면은 저희들 열심히 뛰어서 2개를 유치하고 2개 유치하는 거 오히려 자칫하면은 1개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1개가 주어진다면 의과대학이 1개가 주어진다면 그런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은 우리 동부, 서부 양쪽에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의과대학 강의도 강의 시설도 양쪽에 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 병원 분관이 있다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 목포대가 있는데요. 역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해서 우리는 2개를 유치해야만이 남북의 허리가 잘려 날리고 동서가 등을 돌리고 난리인데 우리마저 동서 나눠지면 되겠습니까? 저기 있지 않습니까? 있어도 있는 곳에 2개 줬지 않습니까? 없는 곳에 2개를 왜 못 받습니까? 그리고 자, 법원 검찰청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공권력인 때 필요합니까? 나라에서 국민들 다스리기 좋으니까 법원 검찰청은 요소에마다 다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병원으로부터 태어나고 죽을 때 병원을 거쳐서 죽습니다. 살면서 병원을 친구 삼아 왔다 갔다 하고요. 법원 검찰청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은 가지도 않습니다. 가지도 않는 법원 검찰청은 요소에서 다 두면서 우리가 필요한 대학병원은 왜 안 둡니까? 의과대학이 왜 없어야 됩니까? 의과대학이 없어서 책임 의료기관마저 지정도 못 받고 의과대학이 없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전남이 언제까지 그래야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잠깐만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허울은 좋게 해놓고 대학병원 하나 없습니다. 부산이 없습니까? 인천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해달라고 우리가 얘기하려거든 최소한 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은 설립은 당위요. 우리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지금 방금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대학병원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대학병원이 동부권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누구나 저도 공감하고 우리 도민들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의과대학이 2개가 설립돼야 된다 하는 것은 상식과 순리에도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합합니다. 그리고 또 1개 주면 받지 마십시오.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앙에서 공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 여건상 지금 전체 시도가 의과대학을 또 달라고 아까 영남에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남권도 3군데나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있는데 또 달라는데 없는데 그거 주장 못해요? 상식과 순리로 보면은 우리는 2개가 필요하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의료계의 공감을 더 얻어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을 전라남도에 받더라도 100명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정세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각자 다 들은 내용은 다를 걸로 압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없었나? 왜 아직도 없지? 이래도 되나? 그리고 목포대도 마찬가지라고요. 세상에 나라의 2인자마저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의료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라 일컬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보건의료 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을 강조했던 헌법 10조의 시대는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님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직접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가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맺혀져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8.15 경축사를 통해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 라시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라시며 모두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라고 형평의 정부, 믿음의 정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은 헌법 10조의 시대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목매하여 주장도 못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아니 주장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에게만큼은 우리의 업보를 더 이상 남기지 말아야 하겠기에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꼭 설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구이기 전에 국가의 의무요 시대의 소명입니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국가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도 구비하지 못한 채 청년이 돌아오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님이 지방 분권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번호는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가능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이기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번호는 김영록 도지사님이기에 가능하고 김영록 도지사님이시기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작년 이맘때 2019년 7월 15일, 12일 김대중 강당에서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블루 이코노미 전남을 선포하실 때 12척의 배와 12척의 배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지켰던 양모남 시묵과의 호남 정신을 되새기시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전라남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화답하시는 모습을 온 세상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록 도지사님의 활기 넘치고 결기에 찬 답변에 우리 전남의 밝은 미래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 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방금 임종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의 의료 현실의 어려움이 결국은 의과대학이 없는 데서 유래한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유치에 모든 절체절명의 각오를 갖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방사선 가습기 4월 달에 시도민들께서 250만이나 서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고 이렇게 호응을 하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의과대학 문제가 현실화될 때는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이상 2배, 3배 더 나서주리라고 믿고 저희들 전라남도 국회의원 10분이십니다. 절체절명의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의과대학을 유치하도록 10분이 똘똘 뭉치셔서 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58명 의원 모두가 안 되면 삭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상투 싸움 하지 말고요. 그런 절체절명의 자세로 함께 노력하도록 도지사부터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